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가정에게 9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와미드 야타야 전 가정이가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타야가 토론토 북쪽 킹타운십 썬버그 메디칼 클리닉에서 일하던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 클리닉은 이 지역에선 유일한 가정의 사무실이자 워크인이었습니다. 2020년 여환자 2명의 신고로 욕지역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뒤 사건이 알려지자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11명의 여환자가 추가됐습니다. 결국 야타야는 16건의 성폭행과 1건의 성착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야타야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성적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계산된 행위를 위해 환자 기록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야타야는 편두통이나 충혈, 허리 통증인 환자에게 호르몬이나 생식기관이 원인이라며 여성의 중요 부위를 검사했고 우울증 환자에겐 눕게 한 뒤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중요 부위를 눌렀습니다. 또 환자가 홀로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사실에 다시 들어가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중엔 당시 17살이던 여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검사가 구형한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야타야 변호인은 의뢰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가정의 진료를 시작한 야타야는 썬버그 클리닉에서 일했고 2018년 10월엔 비턴으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캐나다 의과대학에 따르면 야타야는 2020년 1월 2달간 정직됐고 2만여 달러의 벌금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야타야를 좋은 의사였다고 주장하는 99통의 편지가 법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이 넥스트스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옹호했습니다. 오늘 포드 수장은 윈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900명의 외국인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다며 이들은 공장을 세우고 훈련한 다음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연방정부의 책임을 묻던 온주 노동부 장관과 상반된 발언으로 윈저와 온주 남부 지역의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넥스트스타는 외국인 채용 관련 소식에 비판과 논란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해외 근로자 1,600명 중 한국인 90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건설 공정에 필요한 장비 조립과 설치, 테스트를 위한 근로자들로 특히 한국인은 고도 정밀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상주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라고 강조한 사측은 3개월에서 1년 반 걸리는 담당 작업을 한 뒤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대로 캐나다인 2,500명을 상근 풀타임직에 고용하고 1,600명의 임시 근로자도 이곳에서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채용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 거액의 정부 보조금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에 자국민 고용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논란이 커지는 데 반해 윈저 한인 사회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윈저 한인회에 따르면 이곳의 한인은 800여 명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한인 숫자가 더 늘면서 지역 한인 사회 경제가 나아지고 또 지역 사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임대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연방 보수당 대표는 공장 건설 고용 계획에 대한 의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캐나다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자리 잡으며 대목으로 꼽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고객을 잡으려 할인 기간을 더 늘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에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건 기본에 물건 구매 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매장을 찾아 나서는 경향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 업체는 추가 할인을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 일부 제품에 더 이상 추가 인하는 없다는 보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한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빛을 잃었다는 울상도 나오는 가운데 누적된 긴축 효과로 소비 지출 규모가 예년만 못할 거란 전망입니다.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연말 캐나다인의 평균 예산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1,347입니다. 2명 중 1명은 가족 선물만 구입하고 71%는 할인 품목만 찾고 있으며 29%는 더 저렴한 매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RBC는 식료품과 휘발유, 전화요금, 유틸리티 등 기본 생활비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10% 더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1라도 더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연말 휴가지 예약은 줄고 있고 식당 지출도 확실히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가격이 올랐다는 쇼핑객들은 할인을 해도 이전처럼 $100에 3개는커녕 2개도 살 수 없다며 여전히 가격이 높다고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캐나다인 2명 중 1명은 이번 할인부터 크리스마스 할인 기간 중 필요한 것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소매 업체들은 물론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항공사들도 국내와 국제선 등에 대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이어지는 이맘때가 되면 해마다 사기 피해가 급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할인 가격이 너무 좋거나 추가 할인을 해준다며 너무 많은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의 60대 남성이 스카이트레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가 아동 음란물 혐의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레이드 스카이트레인역에서 휴대전화를 준 한 승객은 주인을 찾기 위해 연락처를 검색하던 중 옷을 벗은 어린 아이들의 사진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밴쿠버 및 BC주 아동착취팀과 뉴 웨스트민스터 경찰, 법의학 부서 등이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용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2,500개가 넘는 아동 음란물이 담긴 2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했으며 첫 신고 2년 만인 지난달 아동 음란물 소지 1건과 접근 혐의 1건으로 코키틀람에 사는 61세 제프리 오라슨을 입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18세 미만 접촉 금지와 공공수영장 및 어린이집 접근 금지 등의 조건부로 석방됐으며 다음 달 13일 폴티 코키틀람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공립도서관 서비스 정상화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토론토 도서관 측은 최근 해킹 피해를 당한 이후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웹사이트와 공용 컴퓨터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를 정상화하기까지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이 되어서야 서서히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측은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안전하게 복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전 각 시스템의 보안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웹사이트와 공공 컴퓨터를 최우선으로 인쇄와 지도 패스, 디지털 컬렉션, 도서관 카드 갱신 등 현재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로 점진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이버 보안 공격을 받은 이후 전 현직 직원의 이름과 신번호, 생년월일, 집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도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는 대여와 반납, 와이파이, 일부 온라인 서비스, 지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사용자들의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피하기 위해 법원 승인을 받은 뒤 구조조정 절차 중인 배드보이가 $2,500만 상당의 재고와 비품을 정리하는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남부 지역에는 12개 매장은 소파부터 침실 세트, 식탁, 매트리스 이외에 전자제품까지 모든 품목에 대해 20에서 50%까지 할인해주며 이번 주 초에 시작된 할인이 늦어도 2024년 6월 중순 이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다만 이전에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가구나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브랜드 파산 발표와 함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가 난 고객들이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이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교에 폭탄 위협이 있는가 하면 증오 관련 낙서가 늘고 있고 이달 초 인디고 지점도 파손돼 11명이 체포된 가운데 어제 토론토 경찰은 전쟁이 시작된 10월 7일 이후 반유대주의 증오범죄 38건, 반이슬람이나 반팔레스타인 증오범죄 17건이 신고됐다며 전년 대비 이슬람 혐오는 1600%, 반유대주의는 19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된 증오범죄 323건 중 40%인 129건이 반유대주의 범죄라고 전한 경찰은 지금껏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현지 시각 24일 오후 2시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하마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인질 13명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